80명에 달하는 후보자들을 하루 만에 심사하고 이렇게 선정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 안에 보면은 원래 공고를 낼 때는 면접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공고를 냈어요. 그런데 면접을 할지 안 할지를 당일날 결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런 것들도 절차적 맞지 않고, 제가 그래서 질의 과정 중에 제가 과거에 미스 코리아 심사도 해봤는데 이렇게는 안 한다. 이렇게 했다가는 난리 난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사실 결국 이진숙 위원장에게 제가 청문회 과정에서 도 얘기했어요. 적어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구적으로 사용되지 말고 거치 판단은 본인이 하시라. 이런 것들. 왜냐하면 그 앞에 있었던 방통위원장들은 얼마나 당혹스럽게 본인들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1차 세계대전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참호전에서 1m 가기 위해 가지고 사람을 막 갈아 넣어요. 그런데 이거를 왜 지금 대한민국에서 방통위에서 하고 있느냐. 한 발짝 밟고 탄핵되고 한 발짝 밟고 탄핵되고 이런 거 하지 말자. 정상적으로 토론해가지고 하자 그랬는데 이진숙 위원장은 이렇게 급작스럽게 일을 처리함으로써 본인이 하나의 또 도구였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가처분이 명확하게 보여준 거는 결국에는 이 필요한 절차, 가처분이라는 건 원래 이제 절차를 보는 거잖아요. 절차 속에서 이거는 명시적으로 너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효력을 정지한다는 건데, 저는 다 드러났다 이렇게 봅니다. 박문진 이사의 면접은, 그리고 박문진 이사를 결정하는 회의는 역대로 짧았습니다. 그게 뭐 10시간, 20시간 하는 게 아니었고 대개는 10분, 20분도 있어 그랬습니다. 문제는 이제 줄곧 절차를 밟아왔느냐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공영방송, 이게 MBC하고 이제 우리 다른 종편이 다른 이유는 그 다른 종편들 자기들 공영방송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상파를 쓰지 않습니다. 지상파는 국민의 재산이거든요. 그리고 이 지상파의 표본이랄까 공영방송의 표본이라고 한다면은 영국의 BBC 같은 경우에 정말 객관적이고 정말 정확하고 품격 높은 것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어떤 큰 새로운 어떤 통합이라든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아주 품격 높은 방송을 해주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개 있는 종편이나 뭐 뉴스 채널과 다른 도덕적 기준을 요구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 공영방송 이사에게 필요한 것도 이런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런 과정을 이제 심사를 저는 했다고 보고, 절차가 비록 짧아 보이지만 그 과정은 다 이미 방통위의 사무처에서 준비된 자료에 따라서 절차가 진행됐다고 보고요. 박문진 이사를 선정하는 것은 면접을 볼 수 있다고 했던, 또는 면접을 볼 수 있다고 해놓고 보지 않았던, 또는 시간이 얼마나 됐던 것은 물론 졸속 심사라고 비난할 수는 있어도 이것을 가지고 법원에서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은, 그러면 모든 행정행위에 이런 행위가, 이런 선정이 잘못되었다고 개입할 여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권력분립 원칙상 전혀 맞지 않는 판결이거든요. 저는 이런 식으로 개입을 했을 때 바로 문제가 된다는 것이고, 더더욱이 이번 심사 과정에서 그러면 80명을 심사하는데 몇 분이 걸리는지, 몇십 분이 걸려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기준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졸속 심사 내지는 심사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이 판결 자체가 굉장히 불법적인 위법한 판단을 했다고 해서 항소심에서 깨질 가능성이 많다. 즉 제 이야기는 이번 판결 자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판결이 아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뭐 우리가 지금 토론할 수 있어요. 이준석 대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졸속 심사다. 왜 면접하기로 해놓고 면접도 하지 않았느냐. 그건 저는 충분히 비판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법원에서 그걸 근거로 판결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1시간이면 충분히 알 수 있다, 또는 10시간이면 충분히 알 수 있다, 기준은 없는데 그거는 행정부의 재량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재량을 넘어서서 이걸 가지고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는 거죠. 그것을 뭐 예를 들어 국회에서 80명 심사하는데 뭐 이렇게 짧게 했느냐, 당신들 이미 다 정해놓고 그냥 기계적으로 사인만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할 수는 있어요. 그럼 그거하고 판결에서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집행정지 판결을 내리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저는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건 위험하지 어찌되었건 방통위든 박문진이든 KBS 이사든 포함해서 다 공직자 임용 절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직자 임용 절차가 그렇게 졸속으로 된다면, 만약에 이 낙제하신 분들이, 또 떨어지신 분들이 만약 가처분 신청하면 저는 인용될 거라 봅니다. 공무원으로 충분히 임용 절차를 이 여러 신의성실 원칙이나 여러 가지 이 절차적
공직적 하자를 명백할 경우엔 어찌되건 그 공무원이나 인사시절을 포함해서 공직사회는 거기에 대한 충실한 이행을 절차적 이행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하다 보고요. 그거는 당연히 저는 효의이익이 있다고 보고요. 또 두 번째는 만약에 이 행정부의 권한을 개입한다? 그러면 행정부는 국회의 권한을 개입해서 됩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거부권에 대해서는 법률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인정하고 있지만 인사에 대한 거부권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그런데 지금 방통위원회에 대한 국회의 추천직 인사에 대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하신 거예요. 그러면 국회 추천 나중에 만약에 민주당 대통령이 됐을 때 또 이 국민의힘 이 다수당이 됐을 때 국민의힘 추천 대법관 저희가 임명 안 해요. 자격 논란을 근거로. 그리고 또 뭐 대법관이든 중앙선거관리위원이든 모든 국회 추천직이 있습니다. 그 추천직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실상 거부권 행사하실 건가요? 그것도 말이 안 되고요.